이번에는요, 자칫하면 세균의 온상이 될 수도 있는 주방용품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요, 바로 이거예요. 프라이팬과 냄비입니다. 그러니까 코팅 프라이팬이나 법낭 냄비에 흠집이 나면 독성 물질이 나온다는데 맞나요, 교수님? 임 교수님? 네, 그렇습니다. 이 코팅은 주로 테프론이라든지 아니면 세라믹 같은 걸로 하는데요. 이 주로 이제 테프론 코팅을 많이 활용을 하지요. 실제 이 테프론 자체는 먹어도 좀 그 조가리가 우리 몸에 들어와도 흡수되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어떤 독성이 있다고 밝혀질 수도 있고요. 특히 요즘 제품이 아니라 조금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사용하셨던 그런 테프론 코팅이 되어 있는 거면은 거기에 불소화물이 코팅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.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. 그건 좀 피하시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은 이 코팅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까지만 사용하시고요. 코팅이 벗겨지면은 실은 이거는 사용 불가능입니다. 불가능인데 자꾸 그렇게 쓰게 되더라고요. 아까워서. 알긴 아는데 그리고 왜 코팅팬 쓸 때 막 급하다 보면 스텐 뒤집기나 막 수적 맞아요. 찜찜해서 어떤 때 막 세척할 때 쎄수세미 막 쓰거든요. 안 되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꼭 하지 말아야 될 그 행위인데요. 뭐냐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일반 그 후라이팬에는 그 테플론이라는 소재가 코팅이 돼 있습니다. 테플론은 마찰 계수가 굉장히 낮아요. 그래서 음식물이 잘 안 달라붙는 겁니다. 근데 이게 쇠수세미를 하게 되면 은근 이게 굉장히 잘 이렇게 뜯어집니다. 잘 뜯어지기 때문에 결국 테플론이 뜯어지게 되면 나중에 저게 음식을 하게 되면 음식이 거기에 끼게 됩니다. 근데 이게 쉽게 세척을 해도 이게 잘 안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남아있는 음식물에서 세균이 번식해서 세균의 온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부드러운 재질의 어떤 실리콘 소재를 쓰거나 그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 게 이 그 테플론 소재가 우리가 뜨겁게 달궈진 거를 우리 급해가지고 찬물에 바로 그냥 맞아요. 식힐 수가 있는데 그럼 그래도 식하는데? 잘 뜯어집니다. 아. 그렇기 때문에 들뜨는구나. 충분히 어느 정도 식힌 다음에 찬물로 이렇게 세척을 하는 게 가장 테플론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그래서 그리고 역시 아까 말씀드린 데 날카로운 것보다는 부드러운 스펀지 같은 것으로 부드럽게 세척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. 네, 아울러서 이런 해결책을 기억해 두시면 더 건강하게 쓰실 수 있는데요. 프라이팬과 냄비는 흠집난 코팅팬과 범랑 냄비 아낌없이 버리고 가급적이면 스테인리스를 활용하라라고 주셨어요, 임 교수님. 네, 스테인리스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녹슬지 않는 그런 제품이죠.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. 첫 번째는 환경으로는 걱정 없지요. 또 일반 프라이팬이나 냄비에 비해서 코팅된 거 없으니까 코팅 벗겨질 염려 없죠. 또 여기에 내구성도 좋고 세척하기도 좋아요. 그런데 단점이 좀 있습니다. 단점이 뭐냐면은 일단은 열 전도율이 조금 낮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잘 들러붙습니다. 맞아요. 이때는 이제 조리를 조금 지혜롭게 하시면 되죠. 미리 팬 같은 건 예열을 좀 하시고요. 또 요즘의 경우엔 이 열 전도판이 있는 스테인리스 제품도 나오니까요.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어서 또 세균의 온상이 되기 쉬운 주방용품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.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. 행주. 아, 참 고민이지. 우리가 깨끗하게 하려고 사용을 하는데 오히려 주방에서 가장 세균이 많은 게 행주가 될 수 있다고요. 네. 진짜인가요? 아유, 이 주방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행주예요. 행주는 천으로 만들어져 있고요. 얘는 뽀송뽀송 말라있기가 쉽지 않습니다. 맞아요. 대부분 물에 좀 젖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주방 세균들이 잘 달라붙을 수 있는데요. 이 바짝 건조하지 않고 축축하게 젖은 상태로 두면은 얼마나 세균 온상이 되는지 실험해 봤더니요. 6시간만 경과해도 벌써 황색 포도상구균, 살모넬라균 같은 아주 지독한 식중독균이 거기에서 들러붙어 있고요. 또 12시간이 지나면 12시간 뭐 저녁에 놨다 아침이면 그럼요. 딱 12시간 금방 됩니다. 가죠. 식중독균이 무려 100만 배 증식하게 되니까요. 예. 행주는 꼭 완전히 건조시켜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거기 집이 되는 거네요, 완전. 그러니까 또 배가 아플라 그래요. 저게 이제 입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미안해요. 굉장히 끔찍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볼게요. 용도별로 구별을 해서 쓰고 매일 소독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, 임 교수님. 네, 맞아요. 이 행주의 경우에는 싱크대 청소용, 그리고 식탁 닦는 용, 그리고 설거지용 이렇게 용도별로 좀 나눠서 사용하셔야 돼요. 특히 이 싱크대가 문제인데요. 싱크대의 경우엔 날식품이 그대로 올라갑니다. 뭐 생채소도 올라가죠. 거기에 뭐 생선이라든지 육류, 특히 닭고기 같은 생닭고기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 균들이 있어요. 실제 팔팔 끓인 음식만 우리가 먹는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
이 팔팔 끓인 음식을 먹을 때도 거기에 파 같은 거 이렇게 나중에 그렇죠? 나물 같은 데 넣다 보면 싱크대를 그대로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요. 이때 이제 싱크대 닦는 행주는 따로 하시고요. 또 식탁의 경우에도 직접 우리가 식탁에 떨어진 음식 그대로 주워 먹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식탁용도 또 따로 하시고요. 저 여러 가지 설거지용도 따로따로 하시는 게 좋고요. 또 실제 소독을 자주자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. 바싹 말리면서. 저는 이제 설거지 끝나고 수전에다가 그냥 젖은 걸 척하니 걸쳐놓고 끝났다 맞아. 했는데 진짜. 그러시는 이러면 분 안 많죠. 되잖아요. 안 되죠. 소독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. 이 행주는 이렇게 색깔별로 구분을 아이고, 하시거나 네. 아니면 모양을 좀 달리하면 엄마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좀 다 알아야 될 것 같다는 네.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이렇게 색깔별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 네. 그리고 이제 이게 소독을 할 때는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따뜻한 물을 네. 제가 조금 준비했는데 따뜻한 따뜻한 물, 물. 네, 따뜻한 물을 좀 넣고 끓는 물은 아니어도 되나 봐요. 네네. 그죠? 뭐 끓는 물까지는 아니어도 네. 되고, 예, 뭐 따뜻할 끓는 물이어도 정도. 네. 그리고 여기 구연산인데요. 네. 이 구연산을 한 스푼 정도로 여기다가 녹이시는 구연산. 거예요. 아. 네. 여기다 녹여주고 이거를 행주를 여기다가 넣어서 이렇게 소독을 해주는 거예요. 아, 이러면 아니, 소독이 돼요? 네. 그러면 우리가 뭐 전자레인지에도 돌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끓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. 아주 손쉽게 그리고 자주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이거- 3분 정도만 이렇게 놓게 되면 3분? 3분이요? 푹 안 담가도 돼요? 네. 한 분? 아니 푹 담가서 어. 네, 3분 정도. 푹 담가서 3분만. 네, 이 우리가 뭐 하룻밤을 와. 자야 된다 예. 그렇지는 않고요. 구연산을 이용하시면 되고 오, 네. 쉽다. 간단하네요.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고요. 네. 이 행주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주 소독을 하고 네. 이래야 되는데 특히 사용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자주 빨고 소독을 할 텐데 보관하는 것도 잘 빨아서 소독을 잘 해서 그리고 햇볕에다가 네. 뽀송뽀송하게 네. 말려서 말려야지. 보관을 하시면 행주는 깨끗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네. 그렇군요. 자, 행주 소독도 잊지 말아야겠고요. 계속해서 그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것도 은근히 까다로운 주방용품이에요. 바로 전기밥솥인데요. 꼬질꼬질한 전기밥솥 적어도 주 1회 분리해서 세척하라. 이거 분리해서 닦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, 임 교수님. 네, 이 실은 밥솥의 경우에는 밥을 담는 곳이잖아요. 거기에 밥알이 한두 개라도 남아있으면은 이것이 전분이기 때문에 세균이 그것을 먹이로 삼아서 증식을 하게 됩니다. 실제 이 밥맛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균에 의해서 위생 문제도 발생을 하는데요. 실제 우리가 밥을 했을 때 이걸 우리가 확인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밥이 막 금세 누래지고 또 밥에서 좀 퀴퀴한 냄새가 난다 하면은 이거는 거기에 전분이 들러붙어서 거기서 발효한 거예요. 그러니까 청소를 해야 되겠고요. 또 하나는 밥에 윤기가 없고 좀 푸석푸석하다. 그러면은 그 압력추 있죠. 딸깍딸깍 하는 거. 네. 압력추라든지 아니면 고무 패킹 이런 곳에 밥알이 들러붙어서 실제 압력밥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. 이런 것은 꼭 잘 세척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. 네, 전기밥솥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는데 오늘 잘 분해해서 좀 네. 세척하는 방법 알려주세요. 네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먼저 저희가 VCR을 좀 보면서 먼저 압력추는요 위로 반짝 올려가지고 픽의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되고 밑에 보면 저렇게 뾰족한 게 청소용 오. 핀이 있거든요. 아. 그걸로 구멍을 깨끗이 닦아내면 되고 칫솔에 베이킹 소다를 희석한 물로 깨끗이 닦아주시고요. 스팀캡을 제거하면 저렇게 고인 물때가 있거든요. 이걸 행주나 티슈로 깨끗이 닦아주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또 특히 밥솥은 뒤에 이 물바지 있잖아요. 맞아요. 아, 맞아. 물바지를 분류해서 중성세제로 깨끗이 칫솔을 이용해서 아니면 면봉까지도 이용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 압력 패킹을 패킹. 손으로 이렇게 뜯어내듯이 분류하시면 돼요. 그래서 깨끗이 세척을 하고요. 밑에 있는 내솥은 바닥에 이물질을 좀 닦아주시고 주변을 깨끗이 좀 닦아주시면 되고요. 이렇게 부위별로 분류해서 닦으면 다시 깨끗해진 전기 밥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아우, 우리 집 밥솥이야. 그게 남의 일이 아닌 게 저도 밥솥을 사고서 네. 솔직히 한 번도 이걸 분해서 닦아본 적이 없어요. 오늘 엄두가 안 나서. 오늘 몇 군데만 해봐요. 선생님, 그래서 네, 오늘 해주세요. 아주 네. 특별히 조금 잘 안 되는 부분만 네, 조금 네. 이게 지금 스팀캡이거든요. 네, 그치. 이거는 그냥 위로 이렇게 해서 딱 빼내면은 이게 네, 분류가 늘려요? 돼요. 오. 네. 종류가 좀 다른 것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지저분하잖아요. 엄청나요. 여기 한번 네. 보여줄게요. 네, 지저분하죠. 네. 일단 먼저 분류를 좀 해놓을게요. 네. 그리고 이거 추는 압력 추는 이거 어떻게 빼요? 이거를 위로 이렇게 들고 네. 이거를 왼쪽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는 거예요. 돌려야 되는구나. 아, 그거 빠지는 거구나.
둔 다음에 네, 오. 이거를 들어서 그리고 들어서 돌리는 거죠. 네. 이러면 그냥 이렇게 돌리면 빠진다. 바로 빠지죠. 이거를 막 잡아당겼죠. 이거를 가장 중요한 건 들어 올려서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. 근데 네. 뺐더니 여기 좀 한번 보세요. 얼마나 오. 지저분한지. 아유, 이걸 찐득찐득 우리가 봐. 닦아줘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네. 이거는 예, 스펀지나 이런 걸로 좀 닦아주셔도 되고요. 네. 아니면 여기가 틈새가 잘 닦여지지 않기 때문에 네. 티슈, 물티슈 같은 거로 조금 닦아주시거나 어. 아니면 요 틈새는 더 안 되기 때문에 아이고. 네. 네. 이런 연봉? 데는 연봉을 어. 이용해가지고 네. 닦아주시는 거예요. 이 밥솥이 좀 워낙에 오래돼가지고 네. 아주 찌든 때가 지금 묻어 있기는 하거든요. 근데 여기서 흰밥이 나왔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. 여러분 주의하세요. 이렇게 돼 있죠. 네.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. 이 뒤에 보면 물바지. 예, 물바지가 이거 있잖아요. 보여드릴까요? 예, 네. 이거는 이렇게 딱 해서 빼면 되는데 어우. 예, 안에 보이시죠? 아우, 저 물때 보세요. 네. 그래서 정말, 이거는 네. 지금 너무 지저분해갖고 제가 여기다 좀 물을 네, 집어 네. 넣어가지고 네. 좀 불림을 했거든요. 네. 그래서 좀 불림 작업을 조금 해주시면 되고 이 안은 나온다, 이렇게 나온다. 면봉으로 닦아서 나온다. 우리가 매일 먹는 밥솥인데도 또 불구하고 네, 이런 것들이 뒤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귀진 줄 알았어요. 아우. 그리고 어떤 경우는 너무 이 심각해. 뒤에 이런 게 있는지조차도 몰라요. 모르고 사용하시는 몰라요, 분들도 몰라. 있어요. 네. 그래서 뒤에 부분도 이렇게 네. 좀 깨끗하게 여기를 여기 닦아서 닦아서. 해주시면 되고요. 네. 여기는 이제 뭐 베이킹 파우더나 뭐 베이킹 소다나 이런 거 해가지고 깨끗이 음. 닦아주시면 되고요. 네.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 구멍이 있잖아요. 맞아요. 여기 스팀이 올라오는 거거든요. 여기 보면 아까도 그 화면에서 보셨지만 이 밥솥의 밑에 제일 부분에 밑에.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. 바닥에 네, 붙어 있더라고요. 몰랐어. 혹시 밑에 없다 네. 하면 이 사용 설명서에 아마 같이 아, 들어가 있을 거예요. 그렇겠네요. 그래서 이걸로 여기를 집어넣어서 여기 뚫어주는 거예요. 오, 네. 뚫리네. 네, 이렇게 네. 뚫어줘가지고 네. 깨끗이 닦아주시면 되고요. 속이 다 뚫리네요. 네. 이제 분리를 했는데 또 네. 그럼 어떻게 이거를 또 닫냐? 네. 이거를 다시 끼워가지고 어. 그냥 돌리고. 이것도 돌리시면 돼요. 네, 돌리시면 어. 네. 돌리시면 그냥 자동으로 되고요. 예. 이것도 캡도 이렇게 여기다가 해서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눌러주시면 조립까지 되고요. 쉽게 네. 할 수가 있네요, 네. 진짜. 그리고 이거 물바지도 네. 뒤쪽에다가 넣어가지고 간단하게. 네. 딱 소리 날 때까지 해가지고 딱 이렇게 닫으면 오. 네, 딱 되는 거죠. 생각보다 너무 쉬워요. 아우 깔끔해요. 이 그러니까요. 안에는 깨끗하게 늘 청소를 네. 하시니까 이번에 여기 스팀 캡이라든가 아니면 압축 여기 되는 거 그리고 뒤에 물바지 한번 네. 이번에 깨끗이 청소해 보시기 오늘 바랍니다. 밥솥 청소해야겠어요. 그러니까요. 네. 보고 있는 애는 어찌나 집에 가고 싶은지 집에 가서 밥솥 청소부터 해야겠어요. 그 다음 이제 독소와 세균의 온상은 뭐가 될 수 있는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은요, 바로 밀폐용기래요. 흠집 나고 낡은 밀폐용기 바닥이 거칠거칠해졌다면 과감하게 버리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되게 이제 그런 밀폐용기 아깝다고 하셔서 그냥 최대한 오래 쓰시려고 하신 경우가 있는데요. 그렇지가 않습니다. 바닥이 거칠거칠해졌다면 사실은 그 거칠해지는 그 흠집이 생기는 과정에서 생긴 미세 플라스틱이 꽤 많이 묻어 있습니다. 자칫 우리가 거기다 음식을 담아갖다 먹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 그대로 먹는 겁니다. 뿐만 아니라 바닥이 거칠해질 정도면 사실 눈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흠집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거든요. 그러면 결국 미생물, 즉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그 면적도 굉장히 늘어났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칫 이런 곳에 음식을 보관했다가 자칫 세균을 많이 먹게 돼서 배탈이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과감히 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아까 살펴본 행주와 더불어서 세균의 양대 산맥하면 또 예일 빠질 수가 없어요. 도마, 흠집 나고 곰팡이 쓴 도마는 아낌없이 버리고 매일 소독하라고요, 임 교수님. 네, 미국의 주방위생 전문 조사기관인 NSF라는 곳이 있는데요. 여기에서 나무도마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그 병원성 대장균이 발견될 확률이 18%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5개 중에 1개는 병원성 대장균이 발견이 됐는데요. 특히 이 나무도마를 500배 확대한 이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에 뭐 곰팡이도 끼어 있고요. 또 음식물 찌꺼기 사이사이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? 자, 여기에 이제 육류같이 팔팔 끓이는 거를 조리했을 때는 그래도 괜찮지만 거기에 만일 그대로 먹는 채소를 조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그냥 먹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. 또 이제 그런데 우리가 도마를 여러 종류, 채소용, 고기용, 생선용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시라고 하는데 네. 야외에 요즘 캠핑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. 캠핑 갔을 때 도마 하나 가지고 그냥 전천후로 사용을 합니다. 이럴 때는 순서를 좀 잘 지키시는 게 좋아요. 날로 그대로 드시는 채소 먼저 거기에 사용하시고요. 잘 씻어서 2번째 고기, 육류 사용하시고요. 3번째 생선.
그리고 네 번째는 닭고기는 가장 나중에 사용하셔야 됩니다. 음. 닭고기에서 나오는 캠필로박터균은 굉장히 지독하니까요. 네. 닭고기는 생닭고기는 가장 마지막에 사용한다. 이 순서를 좀 잘 지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